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봉 협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연봉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막막하고, 그 다음에 말을 꺼내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이제 미워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미운 털이 박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연봉 협상의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100% 손해를 본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롭게 직업을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를 다 하고, 회사에 지원해서 인터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오퍼레터를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오퍼레터를 주는 쪽에서는 대부분 그런 해당 그런 포지션에 그런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하한선에 맞추어서 연봉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 연봉이라도 괜찮으면은 우리는 좋다, 이제 이런 자세인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더 달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포지션은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6만 불에서 7만 불 사이까지 줄 수 있는데, 처음에 6만 불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은 우리는 뭐 좋고, 얘도 뭐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니까 얘도 좋다는 표시고, 그러면은 모두 행복하니까 잘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업을 잡을 때, 처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경우에나 오퍼레이터를 받을 때는 분명히 연봉 협상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되건 안 되건 간에 시도를 해야 되고, 아마도 이렇게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고, 만약에 직업을 옮기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때는 100% 해야 됩니다. 100% 하지 않으면 100%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가장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손쉽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방법은, 구글에서 그런 샐러리의 그런 평균적인 그런 시장 수준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다라는 포지션이 있으면은 구글에서 단순히 리서치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셀러리 이렇게 치면은 정보가 나옵니다. 뭐 이제 그 회사나 아니면은 국가나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걸 또 이제 더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하면은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의 그 레인지가 있는 직업이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 한 6만 7천 불이 평균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샐러리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6만 7천 불이 받고 나는 그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신기하게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걸 억셉트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레인지가 있으면은 시장 그 수준이 내가 받은 그 수준보다 만약에 더 높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말 최소한으로 해야 될 연봉 협상이고, 최소한으로 해야 될 조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거는 정말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점은 상대방한테 이 연봉을 이만큼 더 줘야 된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연봉이 어떻게 승인이 나냐면, 기본 그런 레인지 내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 연봉 협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보기에 이게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면 이게 이유가 말이 된다, 아니면은 뭐 이유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그 연봉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누군가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가능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리즈너블하고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나의 그런 업무 능력, 그런 프로페셔널 커리어나 업무 능력이나 나의 학력이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문서적으로 이제 다 기록이 남아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이 남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승인을 해야 되고, 그 승인을 할 때 그 승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다
만한 이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승인을 받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점은 제가 지금 현재 직업으로 지금 현재 회사로 옮길 때 제가 오퍼를 두 군데서 동시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거는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사실 지금 회사로 옮기고는 싶었는데 기존 회사에서 받은 다른 오퍼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뭐 또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만약에 맥시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토탈 이 정도는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전 회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내가 다른 지금 현재 그런 받은 오퍼는 이 정도 수준이어서 네가 그 정도를 매치해 줬으면 있겠다, 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매니저가 굉장히 좀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눈 딱 감고 이제 높은 숫자를 불렀죠. 그러니까는 원래 제가 이제 타겟으로 삼은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를 불렀는데, 희한하게도 이 매니저가 뭐 이거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보고 전화 줄게 그러더라고요. 뭐 내 정도까지는 전화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30분 후에 전화 와서 자기네들이 억셉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연봉 협상이 정말 제가 고민을 좀 순간 많이 한 다음에 이걸 얘기해도 되나 아니어도 되나. 왜냐면 이제 항상 인터뷰를 할 때는 그거를 물어보거든요. 너의 그런 타겟 연봉이 얼마냐, 타겟 셀러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제 타겟 셀러리를 그 회사가 처음에 오퍼를 할 때 맞춰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말을 바꾸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물론 숫자는 제가 조금 실제보다도 조금 더 이제 터프하게 불러서, 만약 이 사람이 중간에서 만나면은 대략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오퍼한 숫자를 그대로 또 그걸 받아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게 진짜 몇 번 해보니까 이거를 정말 프로세스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막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얘가 카운터 오퍼를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좋은 거고, 하지 않으면 그래 얘는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100% 손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되든 안 되든 간에 100% 해야 되고, 하는 게 혹시 내한테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게 행복한 좋은 수준이다, 충분한 수준이다라고 상대방은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벌써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했는데 사실 나는 좀 월급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그냥 적당히 억셉트를 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얘는 이게 충분히 만족했으니까는 이 오퍼를 억셉트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처음에 직업을 옮기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옮기거나 승진이 되거나 이럴 때는 연봉 협상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포지션에 있는데 연봉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선은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봉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